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금융 서비스 세션의 두 번째 파트를 맡게 된 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이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거의 세션이 끝나고 바로 폐회식도 여기서 진행이 돼서 좀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김진환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김진환 선생님께서 디지털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BNK 금융그룹의 혁신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BNK 금융그룹의 김진환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 기회를 주신 이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저희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융 환경의 변화와 그리고 저희 그룹에서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사례 발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NK 금융그룹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수도권에는 계실 것 같은데 저희 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라는 두 가지 지역은행을 가지고 있고 캐피탈 투자증권 저축은행 등 산하의 1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종합금융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히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왼쪽에 보시면 네이버 통장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대한항공 카드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은 네이버가 통장을 개설하는 줄 알고 있고 대한항공이 카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업체는 절대 금융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런 업체들이 금융에 진출을 한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이제 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K뱅크는 다시 증자를 통해서 활동을 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뱅크는 이미 1200만이 넘는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토스가 또 은행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금융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어떤 혁신 기술 기반의 경제 활동, 경제에 대한 활동의 변화가 지어지면서 금융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들의 자금 조달 니즈가 축소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에어앤비가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용하고 하얏트가 건물을 지어서 호텔업을 한다고 비교를 해보시면 하얏트는 대규모의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올리고 종업원도 뽑고 시설도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최근의 플랫폼들은 서버 한 대 돌릴 비용, 개발하는 비용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의 니즈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크라우드 펀딩 P2P 계속해서 발표를 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 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정보의 다양성, 즉 비대칭성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혁신적 기술로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융기관이 대응을 하지 못하면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 혁신들은 이 빅테크나 핀테크가 주도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금융당국, 즉 정부가 금융혁신에 대한 드라이브를 너무나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이 드라이브 정책에 호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혁신의 주문을 받고만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규제 샌드박스나 지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핀테크 업체들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금융업 서비스를 시도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최근에 스타트업이란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규제를 2+2 총 4년간 유예시켜주는 제도고요.
지정 대리인 제도는 아마 다음 주나 뭐 12월 초쯤 되면 네이버가 대출 상품을 아마 출시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대출을 상품을 출시한다는 것은 네이버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네이버에게 지정 대리인으로 그 금융기관이 네이버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대출 심사라고 하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고 그 네이버가 대출 심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혁신하다 보니 핀테크나 빅테크들이 훨씬 금융업에 들어오기 쉬운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결제 시스템을 개방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결제망은 은행들만이 사용하는 고유의 망이었지만 이제는 이걸 전체 다 개방을 해서 핀테크 업체들도 은행의 결제망을 쓸 수 있게 허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업체 앱에서 내가 송금을 할 수 있다면 그 업체가 금융결제망에 들어와서 우리 그 기존의 금융결제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금융업을 정부에서 계속 도입하고 있는데 지급지시서비스업, 종합지급결제업, 마이데이터 이런 업들을 계속 핀테크에게 허용하면서 금융시장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생태계도 정부 주도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 개방, 수집, 저장, 유통, 분석, 활용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 신정원과 근결혼의 데이터를 전체 다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개방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데이터를. 대신에 신정원에서는 분석 플랫폼을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접속해서 각종 대출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 저장, 유통 측면에서 보면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거래소를 이미 오픈을 했고요. 거기서 금융기관들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올려놓으면 그거를 일반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결합을 하는 전문기관도 지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석과 활용 측면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해서 본인 개인정보 신용 주체가 내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하나의 앱에서 조회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8월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생태계도 점점 개방의 환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제 혁신과 정부의 드라이브에 따라서 크게 지금 세 개가 각축을 벌이게 되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같이 빅테크 업체가 금융업에 점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파이낸셜을 설립하고 보험 대리점을 설립하고 신용대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 카카오도 페이를 만들었고 보험사를 설립하고 있고 페이 증권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주사의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쪽에서는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업체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면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업을 점점 장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빅뱅크들, 저희가 알고 있는 흔히 4대 금융그룹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 빅테크나 핀테크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혁신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신한 같은 경우는 연간 당기순이익의 약 10%를 디지털 혁신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신한 같은 경우는 연간 약 4천억 정도를 디지털 혁신에 투자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저희 나라의 금융시장의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간단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빅테크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서 보면 얼마만큼 많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은행 앱의 실제 MAU를 보시면 카카오뱅크와 그 다음 제일 밑에 K뱅크 같은 경우 상당히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약 1100만 이상의 MAU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금융기관하고 빅테크 기업 간의 시총도 비교해 보시면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가 시중금융
그룹의 시총을 따라잡아 추월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왜 금융기관이 플랫폼 기업에 잠식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빅테크나 핀테크는 태생이 플랫폼으로 출발을 했고 모든 기업의 의사결정과 프로세스와 인프라들이 이 플랫폼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금융그룹들은 이 플랫폼 기업과 대응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고 실제 또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하지만 이 금융그룹이 하는 플랫폼은 본인 사업의 아주 일부분으로 약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직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과는 다르게 항상 전체 우리 은행업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업무에 따라서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플랫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실제 이 발표가 30분인 줄 알고 자료를 좀 많이 해서 좀 빨리빨리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요인을 쭉 봤을 때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 7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금융그룹이 어떤 역할을, 어떤 혁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룹은 2018년부터 디지털 전략본부가 생겼고 그때부터 그룹의 디지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라이프 플랫폼과 내부 프로세스의 혁신, 그리고 피플과 문화 이런 부분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룹의 6대 전략을 수립을 해서 2018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은 올해 2020년도에 6대 전략 중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6가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오픈뱅킹 환경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은행 앱에 들어가면 내가 거래하는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부터 이체까지 하나의 은행 앱에서 모두 다 진행된다는 건 예, 알겠습니다. 아실 거고, 그래서 오픈뱅킹에 저희가 대응을 위해서 그룹을 통합할 수 있는 그룹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마이데이터 산업의 진출을 위해서 라이센스를 지금 따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전체적으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과 토스나 카카오 등 이런 네이버 이런 데 저희가 제휴를 통해서 3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금융그룹이 가지는 강점은 오프라인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영업점에서 플랫폼을 지원하는 기능을 플랫폼과 인터랙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지금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가 나갔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플랫폼을 결국은 가져가게 되면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될 텐데, 이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에게 허용하는 데이터 항목이 약 260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다가 저희 그룹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믹스해서 전체 그룹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혁신을 리딩하기 위한 인공지능 R&D 센터를 지금 저희가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의 구성도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핀테크 랩을 연간 약 3억에서 5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지원하고 있고 멘토링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핀테크 랩에 있는 우수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약 한 20억 정도를 직접 저희 그룹에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핀테크 육성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해 뒀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핵심 기술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부산이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규제 특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사업도 저희는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부산은행에서는 디지털 바우처라고 하는 사업을 10월 말에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들을 코인으로 발행하게 되고 그 코인을 이제 전자지갑을 이용해서 가맹점 가서 쓸 수 있는 체계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밑에는 경남도에는 이제 경남은행에서 경남도와 함께 DID 플랫폼을 구축을 지금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력 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정규 석사 과정을 대학과 제휴를 해서 하고 있고 미국에 연수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뭐 UI UX 인공지능 등과 같이 디지털 기술 분야별로 항상 따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능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핀테크 업체나 산학과 함께 뭐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블록체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POC를 진행하면서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급하게 온 거네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노력들을 쭉 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한 건 항상 이 네 가지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고의 전환이 과거의 전통기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과 비즈니스를 리모델링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온라인에 강점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그룹들은 오프라인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을 어떻게 연결해서 심리스에게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마지막은 이제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 많은 걸 전달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직접 뭐 자료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금융 지금 현재 산업의 현재와 이제 BNK의 그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지금은 디지털 바우처가 다른 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김진환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